자, 그 다음에 이제 대기대순환.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방향이 안 변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크게 순환하는 거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대기를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헤들리라는 사람이 있었어. 헤들리. 자, 헤들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 근데 요거 얘기하기도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사실 복사 평형할 때 했었잖아. 그럼 이 대기대순환이 왜 일어나느냐? 왜? 우리 앞에서 복사 평형할 때 얘기했지만, 저위도, 적도 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많아서 어떻게 에너지가 많았지, 남았지. 반대로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했지. 그러니까 뭐냐면 위도별로 적도 쪽은 에너지가 남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런 어떤 그 에너지 양 차이가 있는 거지. 따로 뭐 불균형? 적도 쪽은 에너지가 남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한 그런 어떤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는 바람에 그 결과 대기대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그 대기대순환이 일어나는 덕분에 또 결국에 이 불균형이 해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는 복사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대기대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헤들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자, 우리가 사는 지구가 둥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북반구만 가지고 얘기해요. 북반구. 참고로 남반구와 북반구는 대칭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 이제 앞서 배웠던 복사평형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위도 쪽, 적도 쪽에 에너지가 과연 남는다고 했지? 뜨겁단 말이야. 뜨거우니까 헤들리라는 사람은 그 적도 쪽에 있는 공기는 뭐한다? 우리 앞에서 나왔지만 뜨거워지면 상승한다고 했잖아. 공기가 상승한다 이거야. 근데 얘가 상승해서 이 극지방 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한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극지방에 가면 굉장히 추우니까 어떻게 돼? 냉각이 돼서 얘가 다시 뭐야? 하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하강한 공기는 지면을 따라서 다시 적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다. 그래서 즉 북극 쪽에서 적도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남반구는 어떻게 돼? 대칭이니까 남극에서 적도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 거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주장대로라면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극에서 적도 쪽으로 바는 게 일종의 북풍이지, 북풍. 북풍 계열의 바람만 불 것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 실제로 북풍이 안 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이 중간 지역에서도 북풍이 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부분에서는 서풍,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 좀 이따 나오는데 서쪽에서 바람이 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대로는 그 설명을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거든. 이 사람은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 편서풍이라는 서풍이 부는 걸 설명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 주장대로는 무조건 북쪽에서 남쪽으로만 바람이 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이따 나오지만 편서풍이라는 바람을 제대로 이 사람 주장대로라면 설명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이제 누가 페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냐, 자전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게 나타나거든. 그래서 공기나 이런 기체나 액체가 이동할 때는 그 전향력도 이렇게 휘어져야 돼. 휘어져. 그지? 휘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고려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것도 이제 북반구, 남반구가 대칭이니까 자 여기서 위도, 0도에서 위도별로 이렇게 나눠볼게. 30도에서 60도. 그 다음에 여기가 극지방 이렇게 해볼게. 일단은 똑같아.
뭐 자전하더라도 어쨌든 적도가 에너지가 남는 건 맞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적도 쪽에 있는 공기는 뭐 한다? 상승한다라고 생각한 거야. 상승해서 이 공기가 고위도로 가는 거지. 근데 고위도로 갈수록 그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향력이라는 힘이 점점 세진다. 그래서 이 고위도로 올라가는 공기가 점점 휘어지는 거야. 그래서 페렐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공기가 30도 근처에서는 다시 휘어져서 땅으로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땅으로 내려온 공기는 지면을 따라서 다시 일부는 적도 쪽으로 가고 일부는 다시 고위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면 봐봐. 0도하고 30도 사이에서 지면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돼. 근데 마찬가지로 전향력 때문에 휘어져서, 자, 참고로 전향력은 북반구에서는 진행하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돼. 그래서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지면에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부는 거야. 그 다음에 일부 공기는 이제 60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면에서는 올라가는 공기들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30도하고 60도 사이에서는 지면에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거야. 근데 이 30도에서 60도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공기 차갑거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공기 따뜻하단 말이야.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다가 60도 근처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타고 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올라간 공기도 일부는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일부는 다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 또 올라가서 전향력도 세지고 점점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결국에는 90도에서 다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온 공기는 또 마찬가지로 지면을 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할 거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리면 휘어지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헤들리라는 사람이 주장과 달리 페렐이라는 사람 주장에 따르면 대기는 이 사람은 순환세포라고 하거든. 크게 하나의 세포, 하나의 이 덩어리로 순환을 한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페렐이라는 사람은 지구가 자전하는 걸 고려하게 되면 대기가 크게 몇 개의 순환? 세 개의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방에서 약간 서쪽에서 이렇게 치우쳐 부는 바람도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할 당시에 이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있거든. 이게 무역풍이거든. 근데 그건 설명이 되는 거지. 그 무역풍이란 바람이 왜 무역풍이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교역을 할 때 그 무역풍이란 바람을 이용해서 무역을 했대. 그래서 이름이 무역풍인데 그 바람은 설명이 되죠. 이것도 설명이 되는 거야.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그 바람이 분다 이거지. 응? 그래서 이제 0도에서 30도 사이 부는 바람은 무역풍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30도와 6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방금 얘기했듯이 편서풍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60도하고 90도 사이 부는 바람은 이제 극동풍이다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래서 너 이 바람 이름 꼭 외워야 돼. 극동풍이라는 바람, 편서풍이라는 바람, 무역풍이라는 바람. 자, 남반구도 대칭이라고 그랬지? 남반구도 대칭이어서 걔네들도 0도에서 30도 사이 무역풍이 불거든? 근데 남반구에서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북반구에서 부는 무역풍 약간 북동쪽에서 이렇게 불어오거든? 근데 이걸 그냥 무역풍이라고 하지 않고 북동 무역풍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얘네들 북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라는 바람은 1년 내내 방향이 안 변하는 바람이야. 그냥 항상 이렇게 부는 바람. 알겠지? 이거를 대기, 됐어. 그럼 그것 때문에 아까 봐. 위도별로 에너지가 여기 과잉이다 보니까 이제 순환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 그럼 순환을 하면서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어떻게 보내줘야 되겠지? 그럼 요거 꼭 물어봅니다. 잘 봐. 요거를 A, B, C라고 하면 이름도 다 있어. 사실은.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그래서 이름도 다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A, B, C를 표시해 놓은 다음에 결국 이렇게 대기대 순환이 일어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 준 다음에 적도 쪽에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 고위도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 복사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 중에
남는 에너지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보내주는 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 바로 뜨거운 공기가 상승해서 위로 가잖아. 상대적으로 뜨거운 게 상승해서 위로 가잖아. 요 A하고 C가 바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 직접순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직접순환. 그럼 이제 얘는 누구냐? 얘는 그럼 사실 A하고 C 사이에 낑겨서 순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B는 꼭 기억해야 돼. 이 직접순환이니 이런 말이 안 나올 수도 있다면 얘는 에너지를 운반해주는 게 아닌 거야. 알겠죠? 에너지를 운반해주는 건 누구하고 누구하고? A하고 C라고. 얘는 그냥 간접순환이라고 불러. 이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남는 에너지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는 순환은 A하고 C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 불균형이 해소가 돼서 지구 전체적으로는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 바람은 1년 내내 방향이 안 변한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은 70%가 바다로 덮여져 있거든. 그럼 얘네들이 1년 내내 같은 방향으로 부니까 그 바다의 표면도 어때?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일정한 방향으로 뭐야? 흘러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류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해류. 뭐야? 지속적인 바람. 방금 얘기한 이런 무역풍이니 편서풍이니 극동풍이니 하는 바람에 의해서,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그 바닷물이, 해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마치 강물처럼 흐르거든. 그걸 뭐라고 한다? 해류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 해류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흐르면서 순환을 하게 돼.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해수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럼 이거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좀 띄워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제 바람들 쭉 나와 있잖아요. 그지? 바람들 쭉 나와 있고, 이 바람들은 방향이 안 변하기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이 표면에 있는 바닷물들이 한쪽 방향 흘러가거든? 자, 잘 봐. 어떤 바람 때문에 어떤 이제 해류가 생기게 되는 게 중요한데, 자, 0도에서 30도 사이, 여기거든. 여기 지금 여기 보이지? 요 사이에서는 무역풍이란 바람이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도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겠지? 지금 이 그림에서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뭐야? 북쪽도 해류라는 거 보이니? 맞니? 자, 참고로 이 북동무역풍이라는 바람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라고 하는 해류가 흐르는 거야. 북쪽도 해류. 그 다음에 무역풍은 남방에도 무역풍이 있잖아요. 남동무역풍이나 무역풍이 이렇게 불잖아. 그럼 거기 뭐 있어? 남쪽도 해류라고 하는 게 있어. 남쪽. 그래서 무역풍이라는 바람에 의해서는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라는 게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해류들이 봐봐, 흘러가요. 흘러가다 보니까 어딜 만나? 여기 보면 이제 대륙, 육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흘러가다 부딪혀서 그 육지 부딪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 올라가는 해류가 바로 뭐야? 요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쿠로시오 해류는 바람 때문에 흐르는 게 아니라, 특히 여기 북쪽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쪽에 육지를 만나니까 똑바로 못 가잖아. 그 육지를 타고 이렇게 돌게 된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 쿠로시오 해류야. 근데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위도가 30도가 넘어가지. 그러면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 뭐가 불어?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지.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쿠로시오 해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북태평양 해류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편서풍이라는 바람에 의해서는 북태평양 해류라는 게 흐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남반구도 봐봐. 남반구도 여기 지금 요 사이에서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거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불어, 편서풍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방향으로 바닷물이 흘러가겠지? 근데 여기 보면 뭐 써있어? 남극순환류 또는 남극순환 해류라는 게 있거든. 요거 유의해야 돼. 남극 근처에 흐르는 거니까 이거는
애들이 급동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흐른다라고 착각하기가 쉽거든. 근데 자, 그러니까 이걸 물어볼 거란 말이야. 무역풍 때문에 흐르는 해류의 이름 물어본다. 편서풍 때문에 흐르는 해류 이름 물어보는데 북태평양 해류가 있고 그 다음에 남극 순환 해류라는 것도 편서풍 때문에 흐르는 해류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태평양이라는 바다잖아. 네. 여기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있거든. 자, 이 대서양이라는 바다에서 보면 여기 뭐 보이지? 북대서양 해류라는 게 있거든. 얘도 보면 지금 누구 때문에? 편서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편서풍 때문에 부르는 해류에는 북대서양 해류라는 것도 있어. 일단 1차적으로는 이런 바람들 때문에 이런 해류가 부는구나 꼭 외워둬야 되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봐. 그럼 편서풍 때문에 북태평양 해류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누굴 만나? 아메리카 대륙을 만나지? 네. 그러니까 거기 부딪혀서 이렇게 돌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돌게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애가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종합하면 바람 때문에 해류가 흐르는데 주위에 이제 대륙들이 있고 육지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 거기 부딪혀서 계속 뭐 하게 돼? 순환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해수의 순환이라고 부른다 이거지. 알겠니?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해류라는 게 생기는데 걔네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육지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하게 된다? 순환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때 이 해류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다.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부르고요. 차가운 해류를 한류라고 불러. 그치? 난류는 지금 이 그림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난류야. 즉 따뜻하려면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면 따뜻할 거 아니야. 반대로 저 북극 쪽에 있는 데서 내려오는 애들은 차갑겠지? 참고로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애들은 난류라고, 따뜻한 해류 난류라고 부르는 거고, 반대로 고위도에서 저위도, 그러니까 극지방에서 적도 쪽으로 흐르는 해류는 우리가 한류라고 부릅니다. 그럼 난류를 생각해. 저위도의 뜨거운 에너지를 난류가 흐르면서 뭐야? 차가운 고위도 쪽으로 운반해 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에너지가 남는 데에 있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한류는 반대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 난류와, 그럼 대표적인 난류 누가 있냐면 요거 보이니? 요거? 아까? 요건 바람 때문에 흐르는 건 아니라 그랬지? 북쪽도 해류가 가다가 이렇게 가장자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맞아? 근데 어쨌든 걔는 올라가니까 뭐야? 난류가 되는 거야. 대표적인 난류로는 프로시오 해류라는 게 있어요. 프로시오 해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 자, 지금 얘 봐봐. 그래서 이제 얘가 편서풍을 만나면 이제 북태평양 해류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히게 내려가잖아. 요 내려가는 해류가 뭐라고 써있어?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써있지? 맞아?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는 내려오니까 대표적인 한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하는 거. 근데 아무튼 이런 난류나 한류, 그게 에 의해서 이제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운반이 된다라는 거. 특히 이거 꼭 외우라 그랬다. 어떤 바람 때문에 어떤 해류가 흐르는 거. 이거 암기해줘야 돼. 알겠어? 네. 무역풍이라는 바람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편서풍이라는 바람, 이거 남반구까지 합치면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남극순환 해류라는 게 또 편서풍에 의해서 흐르는 거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유의할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 봐. 혹시 보이니? 북쪽도 해류도 일로 흐르고요. 남쪽도 해류도 이렇게 흐르거든. 그러면 해류니까 바닷물이 간 거잖아. 그럼 이쪽 바닷물 많아지지 않았겠어? 적어졌지? 그럼 그 반대로 흐르는 게 하나 생겨요, 이렇게. 요거 적도 반류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요거 유의해야 돼. 만약에 적도 반류라는 해류가 나오면 요건 바람 때문에 흐르는 거 아닙니다. 알겠니? 요거 바람 때문에 흐르는 거 아니다 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대기가 순환하고, 그 다음에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해류라는 데가 순환하면서 결론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까지 쭉 간단하게 살펴봤다. 우리 혹시 선생님 설명 안 한 게 있나 보자. 그 얘기도 한번 해줄까? 뭐냐면 봐봐. 그 책에 있으니까 한번 얘기하자면, 얘들아,
여기 지금 적도 쪽을 봐봐. 적도 쪽으로는 주변에서 공기가 막 모여드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럼 선생님이 아까 고기압 저기압 얘기할 때 공기가 모여들면 기압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봐봐 여기 지금 적도 쪽에 있는 공기는 상승하고 있거든? 네. 가열되면 상승한다고 그랬잖아. 저기압인 거죠. 그러니까 적도 쪽은 따지면 뭐야? 저기압인 거야. 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자 이거 지울게. 적도 쪽은 적도 저기압대, 적도 저압대라는 표현을 써. 저기압은 선생님이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적도 지방은 다른 동네보다 비가 많이 와. 강수량이 많은 거지. 그 다음에 반면에 여기 30도 근처를 봐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으로 공기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나가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맞지? 따지면 어떻게 돼? 기압이 높으니까 주변으로 나가는 걸 거 아니야. 요 30도 부분은 다른 데보다 기압이 높은 지역인 거야. 그래서 중위도 고압대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중위도 고압대. 그러니까 우리 고기압이니까 여기 봐봐. 30도에서 이렇게 공기가 하강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아까 선생님 공기가 하강하고 날씨가 맑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 30도 근처는 날씨가 맑고 건조해. 그래서 얘네 세계지도 보면 여기 그림 나와 있잖아. 유명한 사막들이 대체로 다 어디에 있어? 다 30도 근처에 있어. 30도. 사막이 많은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봐봐. 60도 쪽으로는 아까 얘기했지. 상대적으로 30도 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다가 60도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만나 다시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지. 우리 시험 보면 아니야. 우리 한대 전선이라는 게 맞는 겁니다. 한대 전선대라고 부른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지? 아까 이 적도지방 30도 근처, 60도 근처를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라는 거. 왜 이렇게 부르는지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기가 모여드니까 기압이 낮은 곳이구나. 반대로 여기는 주변으로 공기가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구나. 여기 이렇게 쓸게요. 여기 봐. 여기 저. 여기는 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이 명칭들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대순환과 해수의 순환까지 이제 쭉 한번 살펴봤다.